번째 캐릭터 스틸 주시죠. 외교관 이민준. 네. 자, 우리 하정우 씨의 모습인데 지금 두 스틸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래 수리남에 계신 줄 알았는데 언제 또 레바논으로 가셨는지. 그 도미니카 갔다가 바로 열흘 만에 모로코로 넘어가셨습니다. 정말 중동 전문가다운. 자, 흑수저, 야만캐, K 직장인 이런 해시태그 키워드가 보이는데요. 정말 있는 건 배짱뿐인 그런 외교관 민준.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외무부 안에서 흑수저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 민준이라는 인물 자체는 본인이 굉장히 불합리하다, 흑수저다. 다른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더 좋은 곳으로 배정을 받고 늘 불만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개월 만에 생존을 확인한 그 동료 주재원에게 연락을 받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구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마음 깊숙이에 있던 그 야망과 욕망을 위해 딜을 칩니다. 네, 이거를 갔다 오면 뉴욕이나 LA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관철을 시켜서 직접 이제 베이루트로 향하죠. 근데 이제 그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여정을 보내면서 판수와 함께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외교관의 덕목을 갖추는 그러한 여정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인물. 어떻게 보면 외교관 민준의 성장기라고도 볼 수 있는. 갖다 붙이면 그렇게 보이죠. 네. 그렇죠. 좀 오늘 공식적인 자리니까 좀 갖다 붙여볼까요? 네네. 예. 네. 자, 우리 사실 공식적인 지원이 없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작전 수행이거든요. 비공식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시시각각 변하는 이제 상황 속에서 뭔가 기지를 계속 발휘해야 되는 그런 민준인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연기를 했나요? 이게 소재 자체가 이 영화의 시작 자체가 일단 굉장히 무게감 있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 특유의 그러한 연출 그 어떤 코미디 라인 어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까가 처음에 굉장히 큰 숙제였고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마지막까지 그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촬영 며칠을 앞두고 모로코에 가서 감독님과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수준, 어느 기준을 두고 어떤 기준으로 이 인물을 이제 그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서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판수와 만나서 이제 어느 한적한 길에 서서 이제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그 씬에 어떤 기준을 정하니까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어느 선까지 코미디를 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이것을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선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씬이 풀리니까 굉장히 영화가 쉽게 풀리게 됐던 그 계기였고 씬이었던 것 같아요. 중심이 딱 잡히는.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민준뿐만이 아니라 배우 하정우로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작품이었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제 또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우당탕탕 액션 씬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 민준이라는 인물이 어떤 그러한 것에 특화된 어떤 요원이었더라면은 수월했을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그냥 사무직 현실에 외무부 직원에 불과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리액션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있었죠. 자, 한층 더 넓어진 우리 하정우 씨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정말 표정을 보니까 정말 녹록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굿럭, 사기꾼, 코리안 드림, 안전운전 이런 게 보이는데 레바논 베이루트에 계시는 택시기사님이시죠? 판수 어떤 인물인가요? 저 첫 번째 해시태그 굿럭처럼 되게 긍정적인 친구예요. 저희가 감독님과 나눴던 전사로는 월남전도 참전했고 그 시대, 그러니까 되게 힘든 시대에 아주 긍정적인 친구가 먹고 살라고 이거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이래서 흘러서 먹고 살라고 저기까지 갔는데 저기 다음 나오는 이제 사기꾼 기질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위법을 저지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뭐랄까요, 좀 좋게 말하면 조금 유두리 있게
삶을 요령 있게. 요령 예. 있게 뭐 이렇게 뭐 손님이 뭐 이렇게 놓고 가면 이거 놓고 가셨어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쓱 해서 좀 그게 불법 아닌가? 아니 그걸 제가 훔친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그분이 놓고 간 놓고 것을 갔다. 예. 살짝 못 본 척하는 정도의 그렇죠. 그 정도. 그 그러니까 정도. 풍파를 워낙 많이 예. 겪다 보니까 뭔가 판수 나름대로의 삶의 요령이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정우 형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있는 뭐랄까요?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큰 사고 사람이 살면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뭐 뼈도 부러지고 막 다칠 때 그렇게 막 계속 아파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친구 만나면 웃기기도 하고 팔이 막 덜렁거리는데도 막 웃기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좀 어떤 그러한 리얼리티 저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일부러 웃기려고 하는 막 그런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오는 당황과 서로의 그런 것들이 제3자가 볼 때 느끼는 어떤 리얼리티와 위트 같은 것들이 아까 어떻게 살릴 것이냐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딱 말씀하신 그 대로변에서 딱 둘이 하는 씬에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도 뭐 감독님이랑 정우 형한테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간 어떤 것보다 항상 호흡을 맞춰보면 이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되게 넓어졌고 어떤 연기 톤도 많은 도움을 두 분께 받아서 정말 감사한 현장이었죠. 네. 진짜 그 자연에 펼쳐진 그 정말 그 너른 초원처럼 두 분의 연기도 이번에 확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비극과 희극이 막 교차되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는 찐 버디 모먼트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바논 현지의 택시기사를 연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아랍어, 불어 대사도 상당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랍어는 뭐 그냥 저희가 익숙치가 않잖아요. 영어는 할 줄 몰라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뭐 그냥 외계어 같은 거를 막 처음 하는 듣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뭐 감정을 막 넣어서 해야 되는데 뭐 이틀 밤을 새워서 외워도 까먹어요. 머리가 하얘져요. 정말 우리 막 분치기 초치기 하듯이 네. 그래도 어느 언어가 좀 더 쉬웠나요? 불어도 그래도 불어권 영화들도 좀 많이 보고 해서 좀 익숙한 감이 있는데 아랍어는 와 이거는 지금도 한 단어도 기억나잖아요. 그럼 불어로 인사 처음에 뭐 알라마학 이 정도 말고는 살라마리꿍 이런 거 말고는 뭐 그쵸.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긴 대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 아랍어는 뭐 그러면 어려웠고 불어로 우리 기자님들께 그러면 오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뚜레쥬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야 뚜레쥬르가 나올 거라고는 부럽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 걸로 했어야 되는데. 와우. 자 우리 화려한 레바논 우리 베이루트의 택시기사로 변신한 주지훈 씨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둘이 함께여서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셨나요? 왜 꼭 이 두 분이어야만 했나요? 아마 그 캐릭터의 적합성은 두 분의 말씀이라든가 그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느껴졌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꼭 이 두 분이었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영화를 하고 싶은 욕망은 많았으나 제안을 받았을 때 제 스스로 좀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고 뭐 규모 면에서나 여러 가지 큰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부담을 나눠질 좀 동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완전 결정하기도 전에 하정우 배우님한테 은근슬쩍 모니터를 빙자해서 책을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다른 영화 크랭킹 직전이라서 책을 쉽게 보시진 못하셨을 텐데 상당히 빨리 2, 3일 만에 전화가 왔었는데 아마 추석 때라고 기억합니다. 전화 오셔서 감독님 추석빔 하나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사실 제가 크랭킹 직전이라서 책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근데 뭐 저희들끼리 뭐 꼭 보고 하나요? 우리 그냥 가시죠. 터널 때도 우리가 부족한 거 극복했잖아요. 혹시라도 시나리오에 부족함이 있다면 터널 때 같이 만들었던 거 방식으로 하시죠 라고 하셔서 이 영화를 출발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막 뭉클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사함을 갖고 있었고, 예. 그냥 어떤 신뢰와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터널의 결과물을 우리 과정과 그것의 결과물을 또 경험을 했었고, 그 이후에 또 감독님께서 주지훈 배우와 함께 킹덤을 또 연출하시면서 또 보여주셨던 부분들, 그냥 어떤 그러한 그 자체의 믿음과 신뢰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즈음 아까 지훈 씨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싱가포르에서 킹덤 1 프리미어 시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사를 마치고 회식하는 장소에서 은근슬쩍 옆방으로 좀 불러서 지훈 씨한테 한국에 돌아가면 지훈 씨한테 좀 책을 건네고 싶어하는 감독이 있다. 네. 누구냐 그래서 뭐 3인칭으로 예. 한 두어 편 찍은 감독 같은데 뭐 그렇게 잘 찍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랬더니 막 그 감독 막 사람 깨물는 거 찍고 뭐 달리는 거 찍는 감독 아니에요 하면서 감독이 아마 성씨가 김씨 같은데 하면서 촉이 역시 그냥 씨 웃으시면서 할게요 이렇게 가벼운 멘트로 하셨는데 그럼으로써 이 비공식 작전의 출발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보여주셨던 어떠한 결합의 1+1이 2가 아니라 2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이미 전작에서도 많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아마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예상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느꼈던 거는 이 두 분이 연기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이 둘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라틴 댄스 추는 것처럼 또 라틴 댄스 우리 주지훈 씨 예. 한 명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뚝 당기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끌려간다다가 떨어 옆에서 지켜봤을 때 저거 엇박자 아니야 라고 싶을 때도 간간이 있으나 그거를 다시 또 다른 창조적인 합으로 올려 세우는 거 보면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혼자 보기 상당히 아까울 정도로 절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현장에서의 에너지, 호흡은 주변 스태프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전이 돼서 없던 아이디어도 떠오르게 되고요. 또 사석에서나 일상에서도 이 힘은 전이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주량도 더 세지고요. 두 분이랑 있으면 뭐든 다 강력해졌다는 모든 게 더 세지는 것 같습니다. 와, 마에스트로 우리 김성훈 감독님의 지휘하에 두 분이 이제 라틴 댄스를 추는 듯한 요거 저 욕심 생기는데 나중에 공약으로 두 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익을 넘기면 두 분이 라틴 댄스로 보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주지훈 씨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예.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자, 우리 하정우, 주지훈 상상을 뛰어넘는 에너지와 재미가 담긴 버디 액션 영화 비공식 작전